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출산율이 왜 낮은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진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한 10년 전에 사실 제 채널이 재테크 뭐 부동산 채널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육아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한 10년 전에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책을 써가지고 육아 칼럼니스트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합니다만은 서울의 삼성동에 있죠. 매주 토요일이 되면 한 500명 정도 초보 엄마 아빠 예비 초보 엄마 아빠 분들을 모아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저도 그런 강연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칼럼만 열심히 써라 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육아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하여튼 신문에 출산율이 왜 낮은가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지인들을 만나 보니까 출산율이 많이 낮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를 가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 아이는 먹고 사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애를 낳지 않는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언론의 내용 그리고 제가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본 그런 결과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가볍게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제가 뭐 구독, 좋아요 굳이 안 눌러도 상관없는데 영상을 시청하지도 않으면서 들어오자마자 싫어요 이렇게 누르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영상을 안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30대, 40대 여성분한테 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보면 이 유튜브에서 연령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여성분, 남성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 70대, 80대 여성분한테는 뭐 인기가 괜찮은 편입니다. 어떠한 분을 만나더라도 1시간 정도만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뺏을 정도로 연로하신 분하고는 제가 친화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분들은 구독이란 버튼을 누르면 신문 구독료가 나가는 줄 알고 구독을 안 누르시는데 하여튼 뭐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굳이 영상을 듣지도 않고 싫어요 이렇게 누르시는 분은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출산율 왜 낮은가? 우리 아이는 소득도 많은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이는 보니까 직장이 요즘 2030 세대 상당히 어려운데 직장을 못 구하니까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출산은 꿈도 못 꾼다. 자, 이런 이야기. 하여튼 오늘 내용이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런 직업군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악의 저출생 국가 한국 CNN이 분석한 한국의 저출산 원인이 뭐 청교도적 접근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이야기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한부모 특히 동성부모에 대해서 부모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가 거주에 대한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집을 사기 힘들고 물론 뭐 직장 갖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자, 그런 상황에서 첫 직장의 시작이 상당히 늦습니다. 요즘 대학교 보면 한 1년 정도 휴학하는 것은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뭐 이렇다 보니까 첫 직장 생활이 많이 늦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자 그렇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결혼이 늦다 보니까 출산도 많이 하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없고 이 국가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땐 쉽지 않은 게 이게 단시간에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돈은 많이 투자합니다만은 이게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부장적인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 그래서 지금 0.79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결혼 육아 책을 썼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한 1.2명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국가.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0.8명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출산율이 많이 낮아가지고 향후 인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내려갈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떤가? 서울도 출생률이 높나? 자, 서울도 출생률이 낮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후배인데, 자, 후배가 대기업 뭐 어느 회사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연봉이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됩니다. 나이 한 50 됐으니까. 그래서 보통 한 40대 초반에 부장을 달죠. 부장을 다는데 좀 빠른 친구들은. 자, 그런데 지금 연봉이 있는데 실수령액이 한 달에 한 800만 원 전후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출금 거주 있죠.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금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가까이 나간다 이거죠. 30년 모기지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있고 자녀가 한 명인데 자녀 교육비로 최소로 들이는데 월 100만 원. 지금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아껴서 쓰는데 한 300만 원. 그래서 많이 저축하는 달에는 200만 원이고 적게 하는 데는 100만 원 저축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를 더 낳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자녀 교육비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전문인을 빼고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인을 빼고 가장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2명 놓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후배만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지인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론이나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금 다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좀 많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 정도 됐는데 앞으로 한 8년, 길면 10년, 한 50대 후반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한 달에 한 200에서 250 정도 노후 자금을 생각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서울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큰 기업인데 자, 서울에서는 연봉이 한 1억 되는데 지방에 내려오면 1억 같으면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로 지방에 대구나 부산 지역으로 오게 되면 생활 수준은 높아진다. 왜? 거주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인 그리고 뭐 문과 출신들 보면 CPA나 변호사 등등 자, 이런 직업들도 사실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바로 결혼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는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보통 한 35세 이때 돼도 사실 쉽지가 않죠. 한 40좀 돼야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도 스스로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부분 좀 부모 찬스를 이용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2030 세대 중에서 주위의 지인들이 이런 라이센스 있는 직업의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도 충분히 준비를 하면 그분들 못지않게 충분히 어떤 여유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일부 있죠. 일부 전문직 자영업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분들은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전문직 중에서 직접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조금 상황이 다르더라. 그분들은 예외다. 저는 대한민국의 0.1%에 속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좀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하죠.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얼마를 보태주어야 되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만은 전세금 정도 집을 매수해주면 제일 좋고 전세금 정도를 마련해주면 좋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직업적인 안정성이 좀 보장이 안 될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좀 직업이 있고 그래도 성실하면 제가 볼 때는 전세금 정도를 마련해 주는 게 아무래도 출산율을 좀 일찍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것도 줄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대부터 있죠. 좀 경제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변호사 되는지 한 몇 됐는데 안 그래도 그분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할까 싶기도 하고 책을 같이 한번 써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미국 변호사 한 명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변호사로 키우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가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만간에 인터뷰를 한번 하든지 책을 한번 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 있죠. 이제 갓 대학생 뭐 입학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인공지능이라 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로 키우기 위한 책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출간되면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40 넘어서 전문인이 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전문인이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기반을 잡고 이제 직업 활동을 하는데 40이 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결혼은 아주 요원하다 이거죠. 언제 결혼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고. 자, 50 가까이 제 회원분 중에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50 가까이 되어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알아주는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씩 농담 삼아 부모님 골수까지 빼가지고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50 가까이 됐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근데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부동산이 좀 많다. 그러면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평생 사시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만일에 상속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정려나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 재산을 일부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자, 그럴 경우에는 제 영상을 링크 시켜 가지고 부모님이 제 영상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별로 뭐 유익한 영상도 아닌데 좀 깁니다. 자, 그래서 특히 한 40대 되신 분은 있죠. 자리 잡고 뭐 예비 배우자가 있으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부라는 것은 있죠. 공부를 하시고 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부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가져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겠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 채널의 이름이 소피스트 박인데 원래는 소크라테스 박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3년 전에 그 당시에는 테스 형이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기 전에 제가 10년 전에 유화책을 쓰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사실 결혼을 해도 후에 하지 않아도 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사람은 대단한 사상가인데 제가 소크라테스 박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은 육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세계 3대 약초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 크산티페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하고 육아를 즉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삶의 기쁨 뭐 여러 가지를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출산을 함이죠. 아이를 낳으면 지옥에서 맛보는 꿀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30대 분들 중에서 소득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소득이 한 달에 뭐 한 3천 이상, 4천, 5천 이렇게 버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있죠.
노력하기보다는 자녀를 좀 더 낳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나이가 들면이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서가셨는데 그분도 뭡니까 한 70대에 가까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했는데 평소에 아주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람을 써보니까 이 사람이 아닌가배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듯이 여러분이 소득이 많으신 분은 한 달에 많이 버는데 더 많이 벌려고 지금 100억 뭐 120억 이렇게 나중에 있죠. 한 40대 후반 50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본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 쭉 둘러보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 보면 그 2층 3층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 아이하고 친구 집인데 애가 4명이더라고요. 4명 5명이 되는데 그 집이 가장 부럽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좀 무책임하고 뭐 더 어려운 삶이 되겠습니다만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돈을 더 벌려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더 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이든 결혼이든 출산이든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뭐 소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 하고 뭐 니체도 그런 이야기 하고 뭐 유명한 철학가도 한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 중에 보면 멀쩡한데 흔히 봐서 다른 사람이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신랑감 신부감인데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 그는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마땅히 마음에 드는 배우자감을 못 만났다 이거죠. 그러면 부모로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과 만남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자녀는 제가 볼 때는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모든 결혼하고 싶어하는 결혼 정년기의 자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느낌이다. 느낌이 좀 와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직업이 좋고 뭐 어떻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느낌이 와야 된다. 예전에는 느낌하고 상관없죠. 손목만 한번 잡히더라도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은 결혼했는지 몰라도 요즘 자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손목을 잡고 나서의 느낌이 좋아야 된다. 하여튼 모든 것은 느낌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대화를 해가지고 자녀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이제 시청자라면 죽지 못할 사람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핵폭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은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지만 결혼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 오늘 뭐 내용이 좀 많이 길었죠. 내용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길었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딱딱한 내용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만은 오늘 뭐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세종시 외에는 크게 없죠 우리나라에.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만남의 횟수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리를 잡고 출산을 하려고 뭐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시고 출산을 하는 게 행복한 삶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는 거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링크 해주시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링크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